네, 이번 시간은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 과학수사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감식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빛을 이용한 과학수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빛과 과학수사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오늘은 빛의 과학적 원리를 과학수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수사 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고 또 그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한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네. 어떤 사건 현장에서는 빛을 이용한 장비만 잘 활용하면 다른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중요한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에 남겨진 족흔적을 찾는다거나 생물학적 증거물을 찾아내는 경우가 이제 해당하는 건데요. 또 어떤 때는 자외선을 이용한 장비를 사용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문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장의 빛에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특정 파장의 빛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빛의 원리는 현장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찾아낸 지문을 카메라에 담을 때는 더 복잡한 어떤 빛의 원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과학 수사의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는 감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빛은 과학 수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증거를 찾을 때나 카메라에 담을 때, 또 감정을 할 때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빛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좀 활용법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더 쉽게 하시도록 빛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좀 쉬운 부분만 제가 이제 좀 하면 빛은 이제 파도 모양으로 이제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파도의 이제 산과 산 사이의 거리를 보통 이제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단위는 나노미터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 빛은 파장에 따라서 감마선, X선,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가시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선, 즉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빛을 말합니다. 가시선보다 길거나 짧은 파장의 빛은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파장의 영역은 이제 특수한 장비 등을 활용해서 이제 감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시선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의 이제 X선, 그걸 몸에 투과해서 이제 뼈를 이제 본다거나 몸속에 숨겨둔 물체를 찾아낼 수 있고, 가시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을 투시하면 깜깜한 밤중에 어두운 밤에 이제 물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CCTV의 경우에 어두운 밤에도 식별 가능한 영상이 녹화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보통 이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데요.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 파장의 영역을 이제 색으로 구분해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빛에는 자외선과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자외선, 가시광선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죠. 그럼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특별한 장비를 이용한다는 건데 그를 이용한 좀 과학 수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자외선은 보통 이제 단파장 자외선하고 장파장 자외선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요. 단파장 자외선으로는 이제 지문을 검색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에 이제 자외선을 쪼여주면 지문의 그 물질들에서 자외선이 반사되는데 그 반사된 자외선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자외선을 이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가시광선으로 그다음에 장파장 자외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혈흔을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혈흔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장파장 자외선을 흡수만 하고 반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반면에 DNA 같은 경우는 장파장 자외선을 받으면 이제 강한 형광을 나타냅니다. 정액이나 타액, 땀, 소변 등의 이제 대부분의 생체 시료에는 DN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파장 자외선을 받으면 강한 형광을 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증거물을 찾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참고할 것은 가시선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자외선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 수사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실 자외선 이제 조심하라고 하고 차단제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 장비나 고글 그런 걸 항상 착용을 하고 합니다. 자외선을 사용할 때는. 그렇군요. 반대로 자외선보다 이제 긴 경우, 이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좀 적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인체에 해는 주지는 않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장비로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듯이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적외선 온도계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게 적외선 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현장에서 남은 불씨 같은 거 확인할 때 그럴 네. 때 주로 쓴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가시광선이 우리 네. 눈에 잘 볼 수 있는 네. 그런 빛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수사에도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과학수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예. 가시선인데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파장별로 나누어서 활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색상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 조명기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초록색 조명 장비, 뭐 청색 조명 장비, 각 파장별로 나뉘어진 가시광선의 경우는 주로 지문 등의 이제 증거물을 저희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카메라 촬영 시에 특정 색상을 부각시키거나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되고요. 특히 이제 형광물질을 촬영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깊이 있는 활용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리면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백색 표면에 청색, 노란색, 빨간색 점이 있는 이제 촬영 대상물이 있습니다. 네. 이 대상물에 만약에 백색 광을 비추면 우리 이제 백색 표면은 반사광으로 백색이 나오고요. 청색에서는 그 백색광의 청색 부분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노란색에서는 백색광의 노란색 부분을 반사하고 빨간색 점에서는 빨간색 부분을 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람 눈에 이제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백색광을 비추게 되면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보이는 색이 백색광을 비추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보이고 아까 그 바탕화면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기에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죠? 네. 아까 그 처음에 백색 화면에 노란색, 파란색, 청색이 있는 건데 저기에 만약에 빨간색 빛을 비추게 네. 되면 그 바탕화면이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원래 빨간색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 청색하고 노란색은 빨간색을 흡수하게 돼서 그게 이제 그 보색 관계 뭐 그런 반대색이 이제 합쳐지면 검은색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증거물, 즉 예를 들어 색상 분말로 현출된 지문을 배경색과의 그 대조비를 높여서 촬영하고자 할 때 어떠한 파장, 즉 색상의 조명을 비춰서 촬영할 것인가, 그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참 듣고 보니까 과학 수사에서는 정말 과학의 다양한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빛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좀 네. 설명 제가 좀 쉽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설명 굉장히 쉽게 해주셨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빛을 이용한 과학 수사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